마켓디너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밤을 날릴 아나운서 유비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얘기를 하면서는 이 테세우스의 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테세우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영웅이고요. 또 아테네의 왕이었죠. 테세우스가 괴물 미노타우루스를 죽인 이후에 영웅이 됐습니다. 아테네에서는 이것을 기리기 위해서 이 배를 계속해서 보존하기로 하는데요. 이 돛도 갈고 갑판도 갈고 하면서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지금 시장과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전부 다 바뀌었을 때 시장을 우리가 알던 예전의 시장으로 볼 수 있는가? 우리는 본질적인 것에 질문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을 아우르는 것 중에서 가장 튀어오를 수 있는 섹터, 마켓디너에서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도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이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힘, 그리고 최종 위너 종목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지 질문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요. 이데일리 TV 유튜브에 질문을 남겨주시거나 샵 3772번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매수가, 그리고 비중과 짧은 사연 이렇게 남겨주시면 우리 파트너님께서 세밀하게 잡아주실 테니까요.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인사 먼저 나누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조금 시간만 지나고 봤을 뿐인데 네네. 반가우신 거 맞죠? 네, 그럼요. 반갑죠. 네, 네. 오늘 또 오후에 4시에 뵙는데 또 이제 추가적으로 오늘 이제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의 주도주와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여러 가지 선별했고 그중에서도 위너 종목 뽑아왔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이시우 파트너님과 함께 이 천국의 계단 기법 잘 배워보셨으면 좋겠고요. 최종 위너 종목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저희와 함께 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과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리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1월 23일자로 위너 종목이었습니다. 우리 HD 현대건설기계. 이제 차츰차츰 상승폭을 늘려나가다가 이렇게 방송이 터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오늘 또 뭐 재건의 흐름 계속해서 좋고 앞으로도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파트너님, 우리 이 종목 이제는 어떻게 좀 보면 좋을까요? 네, HD 현대건설기계 제가 재건주 중에서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조금 늦게 상승이 나오긴 했어요. 하지만 지난주 시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재건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충분히 앞으로도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 재건 관련 테마 섹터가 워낙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는 테마입니다. 그런 만큼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고 현대건설기계는 건설기계 중장비 관련된 좀 대장 종목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추가적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중한 때 20% 이상 상승이 나오다가 오후 들어서 좀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물량을 어느 정도 좀 소화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 만큼 오늘 최근 들어서 오늘의 이제 갭을 띄운 공간 75,000원 부근을 잘 지킨다라고 하면은 최소한도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일봉 차트로 보게 되면 너무 꼬리가 길게 달려서 계속해서 조정세로다가 이제 전환되는 모습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월봉으로 보게 되면 52주 최고점 돌파 이후에 전고점 부근에서 단기적인 물량 나오면서 조정을 받았다. 보시면은 86,000원 구간에 단기적인 물량 나오면서 조정을 받았을 뿐이지 해당 위치만 다시 돌파하게 되면 충분히 다음 목표가는 10만 원 정도로 설정하고서 장기적으로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짧은 조정 그리고 상승이 나오면 폭등이 나오면서 역사적 고점도 갱신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니까요.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찝어주신 위너
종목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신데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이시우 파트너님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한번 안내를 좀 드려볼게요. 하단에 이렇게 QR코드가 나가고 있는데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를 가까이 가져다만 대시면 되겠습니다.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은 영어로 된 링크가 뜰 겁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나는 링크가 뜨지 않는다. QR코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시후 이렇게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시후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바로바로 나가고 있으니까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을 좀 자세하게 읽어보기 위해서 수급과 이슈, 추세 이렇게 세 가지로 좀 가지고 와주셨다고 들었는데요. 수급부터 함께 열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은 AI가 촉발한 전력 수요 증가 이렇게 가지고 오셨네요. 일단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중국산 해저 케이블도 그렇고 이거를 바닥에 깔리게 냅두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사실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이슈로 가지고 오신 걸까요? 네, 아무래도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중국에 대한 견제를 또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저 케이블도 그렇고 케이블 전체적으로 중국산이 당연히 이제 좀 가격도 싸고 그러다 보니까 세계 점유율이 높은데 국내에서도 역시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제 전선을 만드는 회사들이 많이 존재하고요. 특히나 AI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가 꼭 필수로 필요한 만큼 전력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력 관련된 설비 제조 판매사들에도 관세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라는 전망도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중국이 예를 들어서 50% 관세라고 하면 국내 같은 경우 25% 정도의 관세를 부여하면서 기술력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전력 관련된 종목들 계속해서 살펴볼 필요가 당연히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지 함께 열어보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LS 일렉트릭, 일진전기, 효성중공업 이렇게 가지고 오셨네요. 네네. 일단은 LS 일렉트릭은 외국인이 잘 안 들어오고 있는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2거래일 동안 또 엄청 샀고 또 기관도 같이 이렇게 사고 있는 모습이더라고요. 2거래일 연속으로. 그런 걸로 가지고 오셨을까요, 수급? 일단 LS 일렉트릭은 당연히 이제 국내에서 전선 업계 중에 기술력이 가장 특히나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선 관련돼서는 LS 일렉트릭 LS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 기관이 사는 건 당연합니다. 특히나 이제 52주 최고점을 돌파하는 바로 직전 단계이거든요. 앞서서도 이미 그 데이터 센터 관련된 종목, 특히나 전력 수요 관련된 종목으로 움직임이 나오다가 긴 조정을 받았어요. 한 6개월 정도 조정 이후에 재차 52주 최고점을 돌파하려는 바로 직전 단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수급도 계속해서 붙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저항대를 돌파하게 되면 계속해서 상승하는 천국의 계단 기법에도 적용이 되고 또한 이제 폭등이 나올 수 있는 역사 고점을 갱신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의 종목이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특히나 이제 미국 빅데이터 미국의 이제 데이터 센터 설립 관련도 수주를 갖다가 지금 바로 임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데이터 센터 관련 대장주로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LS 일렉트릭이 최종 위너가 될지 궁금하네요. 네. 일진전기는 어떤 이유로 가지고 오셨는지가 궁금한 게 LS 일렉트릭은 확실하게 외국인도 사주고 기관도 사주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일진전기는 오늘 조금 이제 외국인들이 좀 팔았더라고요. 그래서 일진전기는 어떤 걸로 가지고 오셨어요? 자, 일단 외국인이 사고 팔고 기관이 사고 팔고 당연히 중요합니다. 수급이 어떻게 붙냐 안 붙냐에 따라서 당연히 주가의 흐름이 정해지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변압기라든가 전력 관련된 제조 판매를 하는 회사이고 그중에서도 변압기 관련돼서는 좀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조정 구간에서 물량, 이제 수급이 약한 것은 그만큼 매물이 적게 나오고 있고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충분히 나와준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만큼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29,500원 앞서서 52주 최고점을 돌파한 시점 요 위치만 지켜준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제 2023년, 2024년 해가지고 저점 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그런 만큼 마지막 이제 변동성을 포함한 거래량이 나올 때 그때 매도 전략으로 충분히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위치라서 가지고 나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일진전기도 그렇고 확실하게 이제 뭐 이런 전선 관련돼서는 좀 이제 저도 알겠는데 네. 효성중공업은 네. 어떤 이유로 가지고 오셨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숨어 있는 친구인가요? 네, 앞서서 말씀드렸던 LS 일렉트릭은 전선 그리고 일진전기는 뭐 변압기라든가 그쪽의 강자라고 보면은 효성중공업 역시 마찬가지로 변압 차단기 쪽에 이제 숨은 강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앞선 이제 두 종목에 비해서는 거래 대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지금 현재 주가가 우상향 중에 있긴 한데 거래량이 많이 터지진 않았거든요. 그렇다라는 거는 오히려 좀 저점 매수 구간이 가능성이 크다. 다른 종목에 비해서 아직까지도 상승이 변동성이 많이 나오지 않았고 시세 분출이 안 나온 종목이거든요. 그러면 마지막 부분에 시세 분출 전까지는 충분히 끌고 가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봐야 되냐 하면은 좀 크게 월봉으로다가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저점 23년도에 10만 원 아래에서 움직이던 종목이 지금은 49만 원까지도 상승이 나왔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실적 자체도 지금 나쁘지 않은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변압기라든가 차단기 같은 경우는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50만 원 부분만 다시금 돌파가 나와준다라고 하면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최소한 못해도 70만 원 이상도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추가적인 오히려 거래량이 터질 때 좀 차익 실현을 하면서 대응하시면은 충분히 좋은 수익을 기록할 수 있는 종목이라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수급에서 세 가지 종목을 집어주셨는데요. 이 중에서는 위너 종목이 어떤 건지 궁금해요. 뭐예요? 네. 일단 뭐 네. 이미 다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또 애정이 가득했던 게 보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좀 네. 자신 있게 확실시 되는 좀 추가적인 폭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LS 일렉트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일진전기도 좋고 효성중공업도 지금 추세가 워낙 좋지만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특히나 뭐 전선 관련돼서는 LS 그룹이 큰 폭의 상승이 나옵니다. 거기에 더해서 뭐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최근에 한화그룹, 그다음에 뭐 LS그룹, HD, 현대그룹 이렇게 해서 그룹주들로다가 움직임이 나오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최근에 LS 그리고 LS 일렉트릭 이렇게 해서 LS 그룹주들도 상승이 나오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앞서서는 이미 폭등이 한번 나왔었던 그룹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만큼 향후 LS 일렉트릭이 LS 그룹주 중에는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또한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 대장주로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앞으로 계속해서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보편 관세에서도 조금 벗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여기에서 미국의 현재 생산 시설을 네. 좀 구축하고 있기도 하니까 최종 위너 종목이 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봐야겠습니다. 이슈는 어떤 거 가지고 오셨는지 한번 열어볼게요. 트럼프, 우크라, 그 종료. 이거는 어떤 이야기 좀 해주실 거예요? 재건? 네, 재건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계속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지만 우크라이나를 재건하는데 최소한도 뭐 1,200조 원까지도 이제 추가적으로 예산이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이제 뭐 예상을 하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고요. 여기에 더해서 우크라이나 재건뿐만이 아니고 지금 중동도 전쟁이 이후에 가자지구 재건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수백조 원의 자금이 들어가고 뭐 LA 산불 화재로 인해서 그 피해 복구를 갖다 하는 재건 비용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십조 원, 수백조 원의 돈이 들어갑니다.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련된
종목들의 수혜가 예상되고 특히나 이런 재건 사업은 워낙 큰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주도해서 이제 기업들을 갖다가 밀어주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만큼 앞으로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도 충분히 추가적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이미 해당 재건 관련주 쪽으로 수급 자체가 들어온 상황. 다만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이라든가 고점 예상되는 물량으로 인해서 상승폭이 좀 반납하는 흐름을 보이긴 했지만 돈은 수급은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해서 다시금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테마이지 않을까 해서 가지고 나왔고요. 네, 세 종목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크라이나전 요거 재건 관련주들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양건영, HD, 현대, 인프라코어, 대동기어 이렇게 네. 세 가지 가지고 오셨네요. 네네. 범양건영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까 전에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네네. 사실 이 초보 투자자의 마음으로는 네. 이 수급밖에 잘 안 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또 네. 외국인이랑 기관이 사이좋게 네네. 또 사주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네. 범양건영 그런 이슈로 가지고 오셨어요? 좀 범양건영 같은 경우는 제 일반적인 종목과는 조금 다른 흐름을 보입니다. 특히나 상승 추세가 앞서서 이미 상승할 때는 상한가를 계속해서 갔던 그런 이제 상승할 때 힘있게 움직이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고점을 형성하면서 일정 구간에서 저항대를 받았습니다. 어디냐면 3,700원 부근에서는 좀 저항을 받았는데 오늘 갭을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한번 나왔었거든요. 하지만 오늘 4,000원 부근은 돌파 못하면서 다시 밀렸지만 다시 한 번 더 이제 이번 주 이제 내일이 금요일이잖아요. 그럼 금요일장이 당장은 못 올라간다 하더라도 다음 주 중에는 충분히 추가적 상승을 하면서 4,000원을 돌파하지 않을까 예상되는 위치이고 또한 이제 재건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이제 건축 관련된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 중에서도 범양건영이 좀 대장주인 만큼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뭐 추가적으로 상승폭을 반납했다 하더라도 3,600원, 3,500원 부근에서는 지지받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다음 주가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가 더 기대되는 종목 범양건영. 두 번째로는 HDD, 현대, 인프라코어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 역시도 네. 이거는 기관이 네. 진짜 미친 듯이 정말 계속 사더라고요. 네네네. 요거는 그래서 좀 더 이 HD 현대가 좀 여기에 대해서 다시 베풀어주는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 네네. 생각인데 어떻게 보세요? 자, 일단은 제가 앞서서 이제 건설기계 관련주, 이 해당 그룹주 중에 HD 현대건설기계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HD 그룹주, 특히나 조선 관련돼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왔고, 그래서 그룹 전체 시총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작년 대비해서. 근데 이제 HD 현대인프라코어 역시 마찬가지로 건설기계 관련된 이제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인데 그런 만큼 현대건설기계가 먼저 움직였는데 아직까지 바닥 구간에서 이제서야 상승하는 모습. 또한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이 3천억 원 가까이 이제 터졌습니다. 그만큼 돈이 이제 들어온 종목이고 52주 최고점도 갓 돌파를 했습니다. 기관이 사고 외국인이 사는 거 당연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 이제 출발점에서 외국인 기관도 역시나 수익을 내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만큼 역시나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고 매수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8,800원만 재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내일과 다음 주부터 해서 충분히 추세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역시도 네. 다음에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대동기어는 어떤 이유로 가지고 오셨는지가 궁금해요. 네. 외국인들이 사는 것밖에 이틀 연속 산 것밖에 저는 잘 몰라서 네, 네, 네. 어떤 건가요? 자, 일단 대동기어는 재건 관련주로도 충분히 움직임이 나오는데 원래 농기구 생산을 하는 회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농업 관련된 종목. 이제 과거에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도 이제 식량 관련된 종목으로도 움직임이 나왔었던 종목이고 농기구 관련돼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도 움직임이 나옵니다. 여기에 더해서 포스코랑 이제 로봇 관련된 산업도 진행하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로도 움직임이 나오는 정말 여러 테마에 움직이는 호재가 많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좀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52주 최고점을 재돌파하면서 지금 역사 고점
고점을 갱신하면서 가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상장 이래로 가장 높은 위치를 계속해서 돌파하면서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2만 원대의 움직임이 나오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한 4만 원까지는 추가적 현재 위치보다 한 2배 정도까지는 더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서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승 계속하는 종목들 무섭다라고 해가지고 대장주를 놓치시면 안 되거든요. 네, 참고하셔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방금 약간 힌트를 주신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네. 이슈에서는 그러면 어떤 종목이 위너 종목일까요? 일단 이슈에서는 아쉽겠지만 뭐 제가 대동결을 강조 너무 네.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네. HD 현대 인프라코어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완전 속은 기분입니다. 왠가요? HD 현대 인프라코어. 네, 아무래도 이제 그룹주들이 계속해서 상승 나오는 지금 시장 트렌드가 그렇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뭐 개별 종목들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크게 상승하는 종목들, 뭐 최근에 상한가를 갔던 하나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다 그룹주들 상승에 힘입어서 움직임이 나왔는데 HD 현대 인프라코어도 다음 HD 그룹주 중에서도 다음 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상승이 나올 수가 있고요. 또한 건설기계 관련돼서 HD 그룹주가 워낙 이제 중공업 이제 뭐 포크레인이라든가 뭐 이런 제품들을 워낙 잘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만큼 현대인프라코어 충분히 추가적인 폭등 가능성이 있고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슈의 위너 종목은 HD 현대인프라코어인데 최종 위너 종목이 될 수 있을지 끝까지 봐야겠습니다. 추세는 어떤 걸로 가지고 오셨는지 한번 열어볼게요. 네. 그룹주 테마 대장은 이거는 당연히 뭐가 나올지 알 것 같기는 한데 네네. 이제 앞서서도 말씀을 조금 해주셨고요. 네네. 어떤 거죠? 자,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뭐 하나그룹, HD그룹, LS그룹 여러 가지 이제 그룹들이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면서 움직임이 나옵니다. 특히나 자회사들이 좀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현재 트렌드에 맞는 테마를 타는 이제 이런 그룹주들 위주로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향후 당분간은 최소한 올해 상반기에는 계속해서 그룹주들 위주로다가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또한 국내 시장 자체가 2,500포인트를 이제 돌파해서 2,600포인트 돌파하면 상승으로 전환되는 흐름이거든요. 이렇게 전환될 때 특히나 대기업 그룹들 대규모 우량주들 위주로다가 움직임이 먼저 나와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그다음에 중소형주로 순환매가 되는 만큼 이렇게 좀 우량 그룹주들 위주로다가 당분간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만큼 그룹주들 당연히 이제 최근에 상승 나오는 그룹주들 위주로 살펴봐야 되겠고 그 중에 세 종목을 뽑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트렌드를 읽는 남자 이시우 파트너님께서 어떤 것을 가지고 오셨을지 조금 알 것 같은데 오늘 뭐 이제 문지방 효과라고 얘기했던 하나도 있을 것 같고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시스템, HD 현대중공업, LS 이렇게 가지고 오셨네요. 네네. 하나시스템은 우리가 뭐 이제 장 마감하고도 이야기를 나눠봤었고 네네. 한데 어떤 이슈로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 그룹 자체가 일단은 방산에 좀 특화되어 있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 방산 관련된 종목들이 그룹의 자회사로 많이 포진을 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뭐 하나오션이라든가 그다음에 조선 관련된 종목들 역시도 회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보다 상승폭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현재 상승 초입 부분에 있고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또 하나그룹이 워낙 이제 최근 들어서 상승세가 크다 보니까 까지도 같이 상승이 나오고 있고 재계 6위까지 시총이 작년 대비해서 20조 원 이상이 늘었거든요. 앞으로도 추가적 상승 가능한데 그중에서도 아직까지 상승을 적게 했던 한화 시스템이 추가적인 폭등 가능성이 있고 시장의 대장주로 충분히 올라설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어제 같은 경우는 한화 시스템 시가총액이 조 단위가 넘어가는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거든요. 상한가를 기록했다라는 건 그만큼 상승 강도가 굉장히 강하다. 또한 월봉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뭐 역사 고점을 갱신하긴 했지만 52주 최고점을 돌파하고
추가적인 상승세로다가 전환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면은 역사 고점을 갱신하면서 충분히 5만 원 그리고 좀 많이 가면은 10만 원까지도 목표가로 설정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이나 뭐 방산이 최근에 진짜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네. 보여줬는데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HD 현대중공업은 네. 또 HD니까 옆에 이를 짝꿍으로 같이 있는데 네네. HD 현대중공업은 어떤 이슈로 가지고 오셨어요? 이거 역시도 기관이 또 열심히 이거래일 동안 사주고 있어요. 네네네. 그 이유로 가지고 오셨을까요? 자, 하나그룹은 일단은 방산 쪽에 특화되어 있고 물론 조선도 진행이 되고 있지만 방산 쪽에 특화되어 있고 HD 현대그룹은 현대중공업이 대장주로 움직이는 조선 쪽에 특화되어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HD 현대중공업이 아무래도 좀 지주사격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대장주로 조선 쪽에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앞서서 상승 이후에 최근 들어서 좀 물량 소화하고 그다음에 어제부터 해서 다시금 폭등 랠리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만큼 기관 외국인 뭐 계속해서 사는 종목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은 아직까지 시세 분출이 나오지 않았다. 제가 항상 상승하는 종목, 천국의 계단 기법으로 상승하는 종목들의 마지막 부분에는 어떻게 변동성이 나오면서 최소한도 30% 이상의 변동성이 나오면서 거래대금이 수반한 이제 마무리 단계가 진행이 되거든요. 아직까지 거래대금 역시 터지지 않았고 이런 변동성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고 지금 역사 고점을 갱신하면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50만 원 그 이상도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역시 뭐 위너 종목이 될 수 있을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LS 이제 아까 LS 일렉트릭이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여기는 LS한테는 되게 기회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들어오면서 네네. 그래서 그런 이슈로 가지고 오신 걸까 궁금해요. 네, 일단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룹주 대비해서 일단 트럼프 뭐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고 또한 LS 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한번 폭등이 나왔습니다. 그룹주 전체가 상승이 나왔었는데 LS 마린 솔루션이라든가 뭐 초전도텔 관련주로도 움직임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AI 관련된 데이터 센터 관련된 종목으로 그룹주 전반적으로 움직임이 나오다가 조정 이후에 재차 지금 반등 흐름으로 전환되는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LS 일렉트릭이 워낙 좀 크게 움직이다 보니까 좀 LS에는 좀 주목도가 떨어졌거든요. 하지만 국내 전선 관련돼서는 1위 기업이고 지난해 영업이익 자체도 1조 742억 전년 대비해서 20% 이상 상승 나왔거든요. 이런 대기업이 이렇게 매출이 영업이익이 20% 단위로다가 늘어난다라는 거는 지금 현재 정말 이제 전선 자체도 없어서 못 팔고 그만큼 수익성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추세 자체가 조정 말씀드린 대로 상승 이후에 조정을 다 마치고 다시금 재차 상승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13만 원만 돌파하게 되면 못해도 한 15만 원, 16만 원까지는 추가적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고 수급도 다시금 붙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추세에서는 어떤 종목이 위너 종목일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뭐 여러 가지 정말 좋은 종목들 많긴 하지만 그러니까요. 예, 이 중에서 한화 시스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유는 LS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수급이 약하고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추가적 상승 가능성이 높지만 방산 쪽 특히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이미 방위비를 2배로다가 늘린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국내 방위비 역시도 조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지금 무역 전쟁으로 뭐 관세를 다른 쪽에는 다 매기고 있지만 방산 쪽에서는 오히려 수혜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방산주 그 중에서도 아직까지 큰 상승이 나오지 않은 이 한화 시스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추가적인 상승 폭등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보시면은 충분히 좋은 수익을 챙겨갈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쭉 좋은 종목들, 위너 종목을 쑥 말씀해 주셨는데 이 중에서 이제 최종 위너 종목이 뭘지 좀 궁금해요. 파트너님 힌트 좀 주실 수 있어요? 일단 힌트를 드리면
제가 네. 다른 종목들은 솔직히 네. 몇 번 가지고 나왔고 설명을 드렸었던 종목들이 많아요. 오늘 네. 가지고 나왔던 것 중에. 근데 오늘 처음으로 가지고 나온 종목이 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시호 파트너님 방송을 매번 뭐 이렇게 보고 있어야 그러니까 되네.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물론 이제 위너 알겠습니다. 종목도 좋지만 다른 네. 종목도 좋은 종목이 많으니까 계속 그쵸.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안 가지고 오셨던 종목이 뭔지 여러분들께서도 끝까지 방송 함께 하시면서 최종 위너 종목 맞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면은 바로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만나보고요. 종목 상담 코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종목으로 힘을 얻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내 포트폴리오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지 좀 점검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방송을 보시면서 내 종목이 너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하단에 이렇게 방법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TV 유튜브를 들어오시면은 빨간색 이렇게 동그라미가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이 질문 댓글로 남겨주셔도 저희가 계속 확인해보고 있으니까요. 남겨주셔도 되고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짧은 사연 이렇게 보내주시면 우리 파트너님께서 바로바로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해주고 계시니까 지금 바로 보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볼게요. 루닛에 대해서 질문 좀 주셨네요. 71,000원으로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25% 가지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오늘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은데 매도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파트너님 매도가 루닛 현재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루닛 의료기기, 특히나 AI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으로 앞서서도 이제 좀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작년 이제 말부터 해서 다시금 재차 상승 추세로 다 전환이 됐는데 매수하신 가격이 71,000원이면은 지금 현재 위치에서 크게 빠지진 않았거든요. 물론 이제 매수하신 가격 대비해서 뭐 5% 정도, 5, 6% 정도 이제 마이너스 구간이실 텐데 이거는 하루 이제 예를 들어서 어제같이 한화시스템 상한가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대형주도 뭐 5%, 6%는 그냥 크게 움직였다라고 보기 어려운 위치고요. 다만 이제 매수하신 가격 부근이 좀 강한 저항대입니다. 아직 이제 상승 이후에 다시금 물량 소화 구간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 한 과정입니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충분히 재차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위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렇게 걱정하시는 거는 나는 단기로 본다라고 하시면은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잡아서 65,000원. 보시면 되는데 스윙으로는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나는 좀 길게 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65,000원 이탈하면은 6만 원까지는 추가 조정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뭐 추가 매수를 노려보시든가 아니면 스윙으로 좀 끌고 가시면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제 71,000원 매수하신 가격대가 저항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돌파하면 8만 원까지는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니까 72,000원 돌파하는지 보고 그에 맞춰서 대응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해당 종목 AI 대장주이지만 다만 재무제표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런 만큼 너무 오래 끌고 가시기보다는 한 8만 원부터 분할 매도로다가 진행하시는 게 조금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루닛에 대해서 많은 도움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또 종목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으실 때는 종목명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받으기가 조금 어려우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매수가, 비중, 그리고 짧은 사연 뭐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더 정확하게 상담해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들어온 질문도 또 살펴볼게요. 폴라리스 오피스 질문 주셨고요. 매수가는 6,700원, 비중은 좀 크십니다. 50% 가지고 계세요. 본전 왔을 때 못 팔았는데 계속 떨어지네요.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남겨주셨는데 이러면은 참 내 돈 잃은 느낌이 너무 크잖아요. 파트너님, 요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앞서서 루닛 같은 경우는 좀 빠져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폴라리스 오피스 일단 AI 관련된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원래는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된 회사인데 AI 관련된 상품도 만들면서 AI 관련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던 종목이거든요. 하지만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23년도부터 해서 AI 열풍 때 1,000원대 움직이던 종목이 10,000원까지 10배까지 상승이 나온 종목.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좀 조정 이후에 다시금 AI 쪽으로 수급이 조금은 들어가면서 상승이 나왔는데 하지만 아직까지는 상승세가 약합니다. 일단 눈으로 대충 보셔도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거래량, 거래대금이 앞서서 상승 나왔을 때 거래대금 대비해서 정말 현저하게 줄었거든요. 그렇다라는 거는 시장에서 조금씩 소외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행인 거는 아직까지 뭐 시세, 그러니까 추세 자체가 다시 재상승 추세가 이탈하지 않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이 추세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얼마냐면은 5,500원 부근만 이탈하지 않으면은 다시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수급이 좀 들어갔고 4차 산업으로 수급이 계속 순환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는 있는데 다만 6,400원 부근을 상향 돌파하면은 일단은 매수가 부근 7,000원까지는 추가적 상승 가능한데요. 만약에 여기서 부딪힌다. 6,400원을 돌파 못하고 5,500원을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좀 크게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만큼 손절가 5,500원 잡고 보시고 6,400원 돌파하면 일단 매수가 부분부터 분할로다가 비중 자체가 너무 커서 추가 매수를 할 수도 없거든요. 그런 만큼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으로 진행하시는 게 좀 더 안전한 투자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마음도 토닥토닥 해주시면서 비중을 좀 줄여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라고 조언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들어온 질문도 또 살펴볼게요. 우리 기술 투자 질문을 좀 주셨고요. 매수가는 9,550원, 비중은 8% 들고 계십니다. 앞으로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보내주셨네요. 파트너님께서는 우리 기술 투자 현재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자, 일단 우리 기술 투자는 아무래도 이제 반감기 이후에 급등이 나왔던 비트코인 관련된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비트코인 거래소 중에 하나인 업비트에 투자를 하면서 업비트 관련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왔었던 종목인데요. 하지만 해당 종목 좀 단점이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비트코인 자체도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특히나 해당 종목도 하락을 하고 있지만 업비트 보유 지분을 매각하겠다라는 이슈도 잠시 나왔었거든요. 그런 만큼 해당 종목은 이제는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에서 좀 빠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이제 정부에서 뭐 KYC 인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제재를 하면서 좀 벌금도 지금 업비트가 낼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수익성 역시 마찬가지로 다소 좀 주춤할 것으로 보이는데 매수 단가도 지금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9,500원. 지금 이렇게 흘러내리는 이유는 앞서서 상승 12,380원을 이제 고점으로 형성을 했는데 그 이후에 여기를 돌파를 못하면서 쭈룩 밀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마무리 단계로 전환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좀 주의가 필요하고요. 6,200원 이탈하면은 손절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제 추세 하락으로 진행이 되면서 해당 종목의 최근 들어서의 가장 저점인 3,000원대까지도 추가적 조정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좀 위험한 상황일 수 있고요. 여기에서 다만 6,200원을 지지받고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 한 7,800원까지는 단기적인 반등이 잠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해서 조금은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재차 매수하신 가격까지 본다라고 하면은 좀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이 종목은 안 올라간다 이런 게 아니고요. 지금 기다리신 기간이 최소한도 뭐 몇 달은 기다리셨을 텐데 그만큼은 상승하기 위해서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손절가만 잡고 좀 기다리셔야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손절가 잡고 기다리시는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들어온 질문도 또 바로 살펴볼게요. 한국 첨단 소재 질문 남겨주셨고요. 6,450원으로 들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오를 줄 알고 샀는데 계속 떨어지네요. 진단 부탁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파트너님, 한국 첨단 소재는 우리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한국 첨단 소재 6,4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일단 이 종목 앞서서 상승할 때 보면은 상한가를 계속 기록하면서 단기 과열도 걸리고 정지가 되고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이 나왔거든요. 저점이 얼마냐면 1,500원부터 해서 상승할 때 11,000원. 10배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워낙 많이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매수가를 확인을 해보면은 이 중간, 조정 중간에 다시 여기서 지지받으면 충분히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좀 기대 심리의 상승, 그러니까 매수 타점을 잡으신 것 같은데, 글쎄요, 단기적으로 잡으셨다라고 하면은, 좀 만약에 충분히 추가적 상승이 나올 수 있었지만, 수익을 챙기지 못하신 것 같고 지금 현재 크게 빠졌다라고 보기는 또 어려워요. 6,450원이면은 아직까지 상승했던 위치의 절반 수준까지 내려온 다음에 아직은 지지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5,500원 부근, 5,500원 부근을 이탈하면 손절가로 잡고 지금 현재는 손절하기도 좀 애매한 위치가 아닐까. 왜냐하면은 현재 5,500원 그 위에서만 지지받는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한 7,000원까지는 짧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추세 자체가 이렇게 하락 추세, 그러니까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로다가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마지막 단계거든요. 여기서 한 5,800원 부근 다시 돌파하면은 7,0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고 7,000원에서 추가적 상승도 한번 노려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 만큼 7,000원부터 분할로다가 좀 수익을 챙기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고요. 5,500원 이탈하게 되면은 4,000원까지 추가적 조정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손절가는 꼭 잡고 보셔야 됩니다. 단기적 너무 급등 이후에 눌림 구간이긴 하지만 좀 위험성도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전히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거 참고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들어온 질문도 또 살펴볼게요. 한화 엔진 질문을 좀 주셨네요. 매수가는 42,000원, 비중 20% 들고 계십니다. 어디쯤에서 매도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한화 엔진은 우리가 어디서 팔아야 될까요, 파트너님? 네, 한화 엔진을 지금 보고 있는데 네. 일단 42,000원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매수가가 맞는지는 좀 왜냐면 지금 네. 역사 고점을 돌파하면서 가는 종목이라서 네, 매수가는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뭐 문자를 잘못 보내셨을 수도 있고요. 네네. 하지만 하나그룹 자체가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하나오션 그리고 하나엔진 24,000원이실까요? 네,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일단 추세 상승 중에 있고 또한 이제 52주 최고점을 돌파하면서 계속해서 상승하는 종목이거든요. 해당 종목의 역사 고점, 최근 고점인 26,250원인데 이 위치를 재돌파하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수가 있고 수급 역시도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손절가만 좀 잡고 보시면 되는데 21,000원을 만약에 지금 현재 위치에서 21,000원이 가면은 굉장히 큰 손실이 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만큼 원래는 추세 이탈은 21,000원인데 한 23,000원을 이탈하면은 그래도 손절을 생각하셔야 되고 다만 추가적 상승 가능성이 높고 조금 길게 보신다라고 하면 저점 대비해서 한 지금 5만 원 근처까지 3만 원에서 5만 원 그러니까 근처까지는 추가적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역사 고점을 계속해서 갱신하면서 가는 종목인 만큼 기준점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만큼 3만 원 부근부터 분할로다가 좀 수익을 챙기는 전략으로 진행하시면은 추가적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3만 원 부근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좋으실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파트너님과 쭉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이시우 파트너님의 공부방에서 함께 공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2대1 이혼 파트너를 사칭한 사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이 피해액도 크게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메신저나 휴대전화를 통한 홍보 수단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사칭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장 위너 종목을 찾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힌트를 좀 어렵게 주셔서 모두가 어려워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북 한번 올려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네, HD 현대인프라코어로 일단 설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네. 뭐 하나 시스템도 좋고 그다음에 LS 일렉트릭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에요. 하지만 HD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상승 정말 초입 단계에 있는 종목이고 오늘 대량의 거래량을 포함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장 혹시 금요일장으로 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겠고요. 북미, 유럽 등에 이제 진출을 이미 하고 있고 기술력을 그만큼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HD그룹주 상승에 편승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PBR 자체도 0.7% 그러니까 1,000억 원의 자산이 있다라고 하면 700억 정도밖에 저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기술력도 보유하고 있고 매출도 우량한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저평가 중인 만큼 저점의 매수 타점을 잡게 되면 충분히 좋은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9,200원 이하로다가 잡긴 했는데 가에 조금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일 시초가 부근에 조금 조정받으면은 그냥 스윙주 정도로 해서 진입 충분히 노려볼 수 있겠고요. 목표가 11,900원, 한 12,000원 정도에서 저항대 있으니까 단기적 타점을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7,500원으로 잡고요. 추세가 이탈하는 점인 만큼 7,500원 이탈하게 되면 최종 손절가 잡고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아직 상승 초기 종목인 만큼 충분히 폭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최종 선택하신 종목은 HD 현대인프라코어였습니다. 매수가, 손절가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좀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매수랑 매도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주식 트렌드를 읽는 남자 이시우 파트너님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이렇게 QR코드가 나가고 있는데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를 가까이 가져다만 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어로 된 링크가 이렇게 뜨게 됩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우리 이시우 파트너님과 장중에도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링크가 뜨지 않는다, QR코드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시후 이렇게 3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나가고 있으니까요.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 마감부터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파트너님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희는 또 내일 오후 10시 더욱더 알찬 소식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